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우리 국토. 새하얀 뭉치구름 하나, 낮은 산자락 하나에도 굽이굽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그 수많은 이야기들로 하여 우리 산하는 더욱 아름답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다. 그러다 홀로 잦아들기도 하고 아니면 글로 남아 끊임없이 바뀌고 되풀이되면서 수천 년의 시간 속을 함께 흘러왔다. 그렇게 전해져 온 이야기 속에는 이 땅에 가슴 벅찬 사랑과 예지가 가득 담겨 있다. 그리고 그 풍요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을마다 고이 간직해왔던 질박한 탑 하나, 돌 한 덩이, 낡은 책들. 이제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은 새롭게 하나둘 꼬리를 물고 솟아오른다. 먼 옛날 하늘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 그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어려운 시련을 견딜 것을 요구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곰은 결국 인간이 됐고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하늘과 땅의 정기가 맺어져 태어나니 그는 최초의 민족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 단군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최초의 건국신화로 전해왔다. 그래서 우리 땅 곳곳에 이야기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중 하나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국조전이다. 이곳에는 단군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국조전에선 해마다 2번, 즉 10월 개천절과 3월 초봄에 제가 올려진다. 그리고 매달 보름날마다 분향을 한다. 단군은 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운 인물, 즉 국조로 받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단군이란 명칭을 당시 제사와 정치를 이끌던 직위의 명칭이나 최초의 민족 국가를 통치했던 왕조의 명칭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단군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그 해를 하늘의 상징으로 보고 해의 아들이란 뜻으로서 소위 이제 그 해머슴의 단군이 바로 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 시대의 그 최고 통치자를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단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정기를 받고 또 하늘의 뜻을 이어서 최초의 민족 국가를 세웠다는 단군.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한다.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 이야기는 아래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삼위 태백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때론 흥겹게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사를 너무도 부러워하던 호랑이와 곰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 위로 강렬한 빛이 내리 비쳤습니다. 천상의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신 것입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려다보니 과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습니다. 해서 환웅에게 천상의 힘을 나타내는 천부인, 즉 거울, 검, 방울을 주었고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다. 환웅은 환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이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지상에는 난데없이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난리인지. 사람들은 허둥지둥했고 곰과 호랑이도 비바람의 위세에 기가 질렸습니다. 잠시 후 먹구름이 물러가며 비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들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천상의 환웅이 신비로운 나무인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환웅이 내려온 이곳은 신의 터전, 즉 신시가 됐습니다. 이제 지상의 360여 가지의 일을 환웅이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환웅의 조화를 받던 곰과 호랑이는 신단수 아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환웅은 얼마 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환웅은 불쑥 영험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의아해했지만 사람이 되기 위해 환웅의 말을 따라 동굴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곰과 호랑이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에 인내심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게 뭐야? 호랑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토끼였습니다. 호랑이는 순간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리는 곰을 뒤로 하고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동굴에 홀로 남게 된 곰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길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니,
저건 또 뭐야? 곰은 무의식 중에 물고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헛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쑥과 마늘만 먹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환웅의 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곰은 다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만 먹은 지 3~7일. 그러니까 21하루날째였습니다. 신성한 빛이 동굴 안을 비쳤습니다. 그러자 곰이 있던 동굴에서 바깥을 향해 조심스레 내딛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호숫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곰은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웅녀는 한참 동안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숲속에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저마다 제각기 자기 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만 홀로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는 다시 신단수를 찾아가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혼이 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신단수 주변에 신비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환웅이 신비한 빛으로 웅녀를 감싸며 웅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환웅은 웅녀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0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 세상은 순조로웠고 숲속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웅녀는 어느덧 만삭의 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웅과 웅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정기가 맺어져 태어난 낙이, 그는 단군이었습니다. 이후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단군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려 1500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린 후 그의 나이 1908세가 되던 해에 신선이 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세운 최초의 민족 국가 고조선은 완성된 국가 체계를 갖춘 고대 국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성과에 비춰보면 고조선의 세력과는 길림 지역과 나나 지역 등 중국의 북동부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중 한 곳인 중국 산동성 가상현.
이곳 무씨 집안의 오래된 사당 석실에는 그림이 그려진 화상석들이 가득 차 있다. 각기 다른 신화나 설화를 그린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단군 이야기를 상세히 묘사해 새겨놓은 그림들도 있다. 네 개의 돌로 이루어진 그림 찻부분은 환웅이 하늘의 무리를 이끌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시작해 단군이 세상을 다스리는 장면까지 새겨져 있다. 단군 신화의 내용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조선의 연대와 비슷하다. 당시 고조선의 세력권에는 단군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군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뜻은 무엇일까? 우리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진실이라는 것은 환웅으로 대표되는 그 보다 앞선 문화를 가진 세력이 곰을 숭배하는 토착 세력들과 결합을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형성은 대개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고조선의 건국도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도 그 흔적을 남기며 우리 민족이 기억하려 애써온 단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 이외에 신화적인 뜻을 함께 담고 있다. 하늘의 상징인 환웅과 땅의 상징인 웅녀. 그 둘의 신성한 결혼을 통해 우리 민족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단군의 이야기는 이 밖에도 수많은 방향에서 해석돼 왔다. 하지만 그 다양한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단군 신화가 우리 민족의 이념인 홍익인간을 제시한 설화라는 것이다. 단군의 이야기에서 그 홍익인간의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인간 세상이 궁극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지표로 세워졌다. 인간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홍익인간의 귀한 뜻. 그 뜻은 고조선 때부터 4천여 년 동안 역사의 구비마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해왔다. 우리 결의의 그 높은 이상을 담고 있는 단군 신화. 이 신화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설화다. KBS